충주호의 상류로 유입되는 남한강 상류는 주천강, 평창강, 동강, 옥동천 등의 물줄기가 합류되어 그 흐름이 점차 약해지며 상류 군간대교에서 향산여울, 사평여울, 가곡여울, 덕천나루로 이어진다. 특히 루어꾼들에게는 쏘가리 포인트로 그 명성이 대단한 것으로 붕어, 잉어, 쏘가리, 꺽지, 끄리, 강준치, 동자개 등 과히 민물고기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어종이 다양한 것이다. 오늘 이곳에 우리 전통 낚시인 견지 낚시를 보전 계승하고 있는 견지 동호회에서 오랜만에 출조를 나왔다. 이 모든 대낚시나 바다낚시나 모든 포인트가 성립되듯이 여기에도 포인트는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게 여울. 이렇게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이제 약간의 물 흐름, 여울이 잔잔한 여울이 지고 밑에는 여울이 안 갑니다. 이제 그 소의 고기가 몰려 있는 거를 여울에서 이제 그쪽을 이제 줄을 흘려서 그쪽을 이제 공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그렇지만 요 바로 밑에도 똑같은 포인트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날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내가 어디에서 낚겠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밑밥을 갖다 거기서 또 어떻게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포인트 설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일단은 요런 그 여울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곳은 얕아요. 그러면서 여울이 죽는 자리는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돌 같은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서는 여기에는 지금 이 바닥은 완만합니다. 겉에는 급경사가 져 있어 산처럼. 그러면 물을 거꾸로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 바닥이 거꾸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완만하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으면은 채비는 깊은 곳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이제 견지낚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견지낚시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고유의 낚시로 존재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선비들이 낚시를 노래한 시는 있으나 견지낚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산수와 같은 그림에도 대낚시하는 것밖에 볼 수 없으니 견지낚시의 시장 연대를 추측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이제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견지낚시 때겠죠. 그럼 견지낚시는 그 모든 낚시와 마찬가지로 이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정확하게 뭐 파운드를 재가지고 뭐 그걸 맞춘 건 없고요. 이제 전부 수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 자신이 뭐 이제 맞춰가지고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기본 우리 이제 기성품을 사시다 보면은 뭐 0.8대, 1호대, 1.5, 뭐 2호대 그렇게 나가는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줄을 감으셔가지고 줄을 이렇게 감으셔가지고 사용하실 때 1호줄을 감아가지고서 1호줄을 감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1호대, 2호줄을 감아가지고 사용하는 건 2호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힘새가 조금 약한 게 같은 힘을 줘가지고 했을 때 힘새가 조금 약한 게 1호대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2호대는 좀 이제 1호 반대 정도 되면 이렇게 좀 힘새가 좀 강한데 같은 힘을 줘도 덜 휘어지는 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걸 이제 그 1호대나 2호대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구별하냐면은 정확한 구별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줄을 당겼을 때 이 풀려지는 1호줄을 감아가지고 줄이 끊어지지 않고 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0.8줄을 감았을 때 이게 당기면 이게 좀 줄이 이제 끊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5줄을 감으면은 전혀 또 끊어지질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낚싯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1호 반줄을 감았을 때는 이게 철장의 크기가 여기에 있는 섭대 또는 이제 뼘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옛날에는 한 뼘만하게 해서 이제 뼘대라고 그러고 또는 이제 옆에 이제 섭대 대나무로 만들어서 섭대라고 그러는데 이 섭대가 이제 그 굵기에 따라 틀려져요. 줄이 얇으면은 이제 줄이 가는 줄을 쓸 때는 이것도 앞머리를 줄이기 위해서 요 섭대가 가늘어지고 이제 그만큼 줄을 이제 굵은 데는 이만큼 이게 굵어집니다. 이 섭대의 역할은 또 이제 섭대의 역할은 이 코라는 게 있어요. 코. 이제 가장 중요한데 코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고기가 걸렸을 때 여기를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고기의 힘을 빼는 거예요. 이거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틀어진 이유는
줄을 감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내로라고 이렇게 감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아무렇게나 감아도 이런 식으로 위에다 감아도 이런 식으로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이런 식으로 감아도. 그러나 이제 반대로 감으면은 이제 반대로 되기 때문에 위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오른손잡이는 미는 방향. 그러니까 왼쪽이 내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올라와야 되고 왼손잡이는 반대로 감기 때문에 오른쪽에 올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낚싯대의 구별법은 이 코를 잡고 지그시 좋은 낚싯대의 구별법은 지그시 내려봐.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쓸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는 데를 그런 데를 고르시면 양쪽 코를 잡아봐 똑바로 내려가는 생각하면은 이게 가장 구별하는 좋은 법이고 이거보다 조금 낮게 구별하는 방법은 이걸 돌렸을 때 매끄럽게 돌아야지 이게 툭툭툭 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 튀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 차를 몰 때 바란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가지고 줄이 매끄럽게 감기지가 못하고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거 이렇게 이 코를 갖다가 매끄럽게 쭉 내렸을 때 이게 돌아간다면은 고기를 걸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침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줄도 빨리 상하고 고기하고 나하고 대결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당기는 힘을 이게 버티지를 못하고 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대해도 무리가 가고 이 낚싯대 고기에 이 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고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 아까 그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 줄이라는 거는 이 줄을 갖다 감았을 때 1호 반줄을 감아가 여기다 이 대에다가 1호 반줄을 감는다면은 지금 이 설장이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우그러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대에 맞는 거 자기 자신이 가장 약한 줄을 감아가지고 줄이 풀려지면은 그 대가 거기에 맞는 데입니다. 줄을 갖다 너무 여기다 이제 뭐 많은 여기다가 이제 더 굵은 줄을 감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분명히 빠그러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빠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요즘에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큰 고기를 걸었을 때 낚싯대 2대를 보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1호 줄을 견디게끔 한 데다가 다른 데 한 대를 더 감아서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줄이 끊어지겠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낚싯대는 하면 안 되고 고기가 너무 멀리 치고 나갈 경우에는 가볍게 손을 중간 부분에 대줘서 이걸 가볍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낚싯대 2개를 사용하는 만큼의 이력을 발휘합니다. 손가락 하나나 2개 정도를 가볍게 대가지고 받쳐주시면 근데 이것도 90도가 넘으면 안 됩니다. 90도가 넘으면 이 줄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각이 그러니까 이 줄과 이 낚싯대의 이 각이 90도가 그러니까 넘으면 상관이 없는데 90도 내로 좁아지면 이 줄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넘으면 고기가 칠 때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줄이 밑으로 내리게끔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고기가 끊어지게끔 돼 있겠죠. 줄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기를 걸었을 때 고기가 가까이 왔을 때는 이것도 90도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항상 들어올 때 90도 각을 유지해주고 90도가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90도 이내로 들어오면 고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든다면 뒤로 좀 빼주고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제일 주의할 점이 90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네요. 90도가 넘어야죠. 넘어야 90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각이. 그래서 손목을 쓰는 게 아니고 견지낚시의 가장 테크닉은 손목을 써주시는 게 아니고 요 손목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당겨주고 들어주고 이 각을 갖다 유지해주는 겁니다. 이 상태 손목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손목으로서 손목만 딱 쓰면 줄이 이렇게 내려와요. 밑으로.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항상 이 90도를 넘던가 90도를 해야지 이 상태에서 항상 손목으로서 90도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서 그래도 참 넘지 않습니까? 이게 90도가 항상 넘게끔 90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줄이 90도가 안 되면 무조건 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90도를 항상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고기가 내 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줘야 되고 또 멀리 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항상 이 각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고급 테크닉에 속하는 겁니다. 띄운견지의 이제 기본 채비법은 줄을 낚싯대에다 줄을 감으시고 줄을 감으시고 그럼 끝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무줄이 있는데 고무줄을 이렇게 긴 고무줄을 갖다 이렇게 짧게 잘라야 돼요. 이 자르는 이유는 여기 이 설장 이게 설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설장 안에 이렇게 가면 나중에 고기가 걸려서 안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항상 이 안에 들어가는 크기로 맞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이 띄운견지에는
이제 그 많은 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이제 줄에다가 이제 낚싯줄에다 넣는 방법은 그냥 이걸 이렇게 넣어도 이제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물이나 침을 살짝 불어 넣어주면은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들어가면은 이 목줄의 기본 채비는 8반을 씁니다. 이제 8반을. 왜 8반을 쓰는 거죠? 저건 이제 이거 대해서 제가 채비를 끝나고 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그럼 8반을 해놓고 여기다가 그 쓰는 그 흔한 이게 이쑤시개입니다. 이게 이쑤시개로 이제 그 낚싯대 부분이 아닌 바늘 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바짝 잘라냅니다. 이렇게 바짝 이렇게 툭 잘라냅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이게 길대던가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줄이 이제 감기는 현상이 생겨요. 여기도 좀 이제 튀어나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매끄럽게 안 잘릴 때는 가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요 이제 줄 같은 게 이제 꼬임 형상이 없어져요. 이 밑에 부분에 이제 윗부분에 안 감고 이제 이 바늘 쪽에 감는 이유는 이제 편납을 감았을 때 편납을 이렇게 감으실 때 편납이 감아가지고 이제 밑으로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고, 아니면 이제 이걸 안 감으면 요게 편납을 달았을 때 밑으로 이 바늘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렇게 이 바늘 쪽으로 이게 타고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 목줄에 이제 그 길이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늘까지 내려가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고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이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이제 편납을 감았을 때 편납이 이제 흘러 내려가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항상 윗부분에다, 아랫부분이 아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목줄을 이 정도로 주시고, 이제 항상 이거 8반 정도 주시고, 8반 정도 주셔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바늘을 묶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바늘 묶는 거는 이제 각자가 자기 자신이 가장 이제 자신 있어 하는 그 바늘 묶음으로서 묶는 게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저 자신은 이제 이 바늘을 저 자신이 이 묶음법을 가장 애용하는데, 이 애용하는 이유는 바늘을 묶고 나서 이제 이 바늘기에 줄이 이제 그 묶은 매듭 부분이 빠질까봐 아주 그냥 그 입으로 당기고, 이제 저 기본적인 이제 보통 바늘 채비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번 입으로 당기고 양쪽에서 당겨주기 때문에 이게 줄이 인장력이 사람이 저는 한 몇 프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바늘법을 갖다 가장 애용합니다. 이 바늘법은 처음에 하나, 둘, 세 번을 갖고 이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에 이걸 줄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다시 한번 줄을 살짝 한 바퀴만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왼손으로 이제 잡으시고 여기서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벌리면서 내 앞쪽에 있는 줄, 뒤쪽에 있는 줄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앞쪽에 있는 줄을 이 바늘과 낚싯줄로 넘기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가. 이거 반복입니다. 내 앞쪽에 있는 줄을 갖다가 다시 넘겨주시고 다시 이렇게 돌리고 서서히 이렇게 대여섯 번을 감아주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내 앞쪽에 있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돌리기가 참 처음엔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손만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내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여섯 번이 됐으면은 요거를 왼손으로 옮기셔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한 줄을 풀어줍니다. 이게 만약에 줄을 안 풀리게 돼가지고 잡아 당기게 되면은 여기서 빠마가 생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부드럽게 당겨 주셔가지고서 아주 이제 힘을 안 주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거의 이게 낚싯줄에 힘이 안 들어가고도 거의 이게 기가 안 빠집니다. 전혀.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세 번 감은 매듭이 요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요 뒤에 이 뒷줄만 당겨줘도 이게 조여지기 때문에 이 원줄하고 목줄하고는 아무런 목줄에 아무런 이제 인장력 파괴를 하는 그게 없죠, 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묶음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바늘 묶으면서 제가 이제 이 바늘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 좀 이게 좀 길어, 이 목줄 길이가 좀이라도 이제 뒤에 짜투리 길이가 길면은 안 좋기 때문에 바짝 한 0.5cm 정도 남겨주시고 바짝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이렇게 바늘 매듭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데기 끼는 법을 뭐 어떤 사람은 뭐 몸통에다가 끼워야 되냐 어디다 끼워야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구데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손에다가 3-4마리를 놔 봅니다. 지금 이제 구데기가 이제 이게 비슷비슷한데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비하면 요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작은 놈을 이제 한 마리를 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마리를 낄 때는 작은 놈을 이제 이 구데기를 끼실 때는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여기 까만 점이 2개가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어가는 쪽에 반대쪽이 눈입니다. 이게 머리예요. 여기가 꼬리고요. 꼬리 쪽으로 이제 구데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놔주시면. 그럼 여기 보면은 싹 보면은 눈 부분이 보여요. 여기 조그맣게 까만 점으로 2개가. 그럼 이 부분이 아닌 뒤에 더 이제 몽톡한 부분에 살짝 끝 부분에다가 살짝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아주 팔팔하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좀 더 큰 놈을 요 큰 놈을 요거보다 좀 큰 놈을 이렇게 낍니다. 구데기 이렇게 끼워줘.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길이의 차이가 지지 않습니까? 뒷부분 건 작고 앞부분 건 큽니다. 이건 이제 2마리를 끼는 이유는 물이 맑을 때는 1마리만 껴도 상관없는데 물이 좀 탁하다든가 기본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시각 효과를 주기 위해서 2마리나 3마리를 끼는 경우도 있고 또 야간 견지 시에는 뭐 4마리, 5마리도 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부분에다 이 큰 구데기를 끼는 이유는 이제 항상 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 긴 거를 공격을 해요. 긴 거를 공격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려놓은 자리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뒷부분에 있으면 뒷부분에는 바늘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을 공격을 하면은 바늘이 안 박혀요. 그러나 요 앞부분에 있을 때는 요 앞부분에 그 날카로운 부분에 우리 이제 바늘의 미늘에 있는 부분, 그 침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시면 여기를 공격할 때는 아주 요걸 공격하시면은 고기가 이걸 공격하면 아주 이제 이쪽에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구데기를 이제 나중에 껴주는 게 큰 구데기를 껴줍니다. 미늘 쪽에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물만 흘러내리는 곳이라면 견지낚시는 어느 곳이나 가능하며 고기를 모아두고서 고기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포인트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제 포인트에 들어와서 내가 포인트라고 생각한 곳에 이제 그 수장대를 꼽았으면은 그 유속에 맞는 물흐름에 맞는 그 편납 조절을 해야 돼요. 이 납 조절을. 그럼 이것도 그냥 무거우면은 뭐 바닥에 바로 가라앉아 가지고서 떠내려가질 않지 않습니까? 이건 멀리까지 흘려주면서 띄엄견이는 보통 15m, 20m까지 흘려주면서 하는 낚시인데 한 5m 정도까지 흘러가다가 바로 바닥에 걸려가지고 줄만 이제 이게 납은 바닥에 가라앉아가 떠내려가지 않는다면 이게 낚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가볍다면은 이게 너무 가벼가지고 물 위로 이게 계속 떠간다면은 그것도 고기를 이제 뜨는 어종, 그 상층 어종인 뭐 피렘이나 끌이나 그런 거 이외에는 우리의 이제 가장 견지 낚시의 고급 어종이라고 할 수 있는 누치. 누치는 뭐 이거 사람들이 먹는 사람은 거의 뭐 없다고 뭐 취급하는데 우리 견지꾼들한테는 가장 고급 어종에 속하는 게 누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맛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손맛이 가장 뛰어나거든요, 견지 낚시에. 이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편납 맞춤법은 이제 흘러가다가 바위나 뭔가 이물질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가라앉거든요. 그런 편납의 맞춤법은 일단 줄을 1m 정도를 풀릅니다. 그럼 자기의 이제 팔반이면 이게 1m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기서 이걸 딱 놔요. 놓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물에서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유유히, 그러니까 1m 떨어갈 때 한 30cm 정도 가라앉게끔 하면은 이게 물에서 서서히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건 상당히 무거운 상태예요, 지금. 그럼 서서히 사라지는 상태까지 맞추려면 여기 다시 편납을 가볍게 해야 되겠죠. 편납을 이렇게 좀 떼어냅니다, 편납을. 자, 이만큼만 떼어내볼까요? 자, 편납 한 번에 많이 떼어내면 나중에 붙이기가 힘드니까요. 조금씩. 여기서
그건 또 물발이 여기 상당히 약한 색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떠내려가면 이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띄워놓고서 쑥 하면 그래도 지금 육안으로 사라지잖아요. 지금 물이 흐려서 그렇지 지금 이게 30cm 정도밖에 안 가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죠? 지금 우리가 30cm를 한번 이게 재보면은 30cm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 정도잖아요. 30cm가 그죠? 그럼 요거 이제 가라앉으면 거의 안 보입니다. 봐요. 예? 이건 30cm가 아니잖아요. 지금 옆으로 떴기 때문에. 그럼 막바로 가라앉아 생각하면은 30cm면은 봐요. 안 보여요. 지금 이 물에서는. 그죠? 이거 30cm를 저 한번 줘볼게요.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요 정도 사라질 때, 1m 정도 떠내려갈 때 유유히 사라질 때, 그러니까 맑은 물에서는 이게 보이는데 지금 이제 물이 약간 흐린 상태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렇게 가라앉아 생각하면 유유히 이게 이제 뽕돌에 맞춤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뽕돌에 맞춤이 끝났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구데기를 껴야 되겠죠. 보통 배견지 시에는 봉돌을 달고 여울견지 시에는 편납을 달지만 요즘엔 봉돌을 사용하는 견지꾼들도 많다고 한다. 편납의 단점이라면 제대로 감기가 힘이 들고 편납이 물살에 의해 잘 풀어져서 수시로 편납을 단단히 감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점은 물살의 세기에 따라 또는 어종에 따라 편납의 양을 쉽게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한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고기를 알고 잡는 거하고 물려 잡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줄을 팽팽하기 때문에 입질이 오는 거 항상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납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걸리면은 그 자리를 빨리 했었어요. 좀 가볍게 쳤어요. 나비 걸려 나무 걸린 게 아니고 바람이 와요. 나비 쭉쭉쭉 당겨져요. 봐요. 예, 맞아요. 예. 그럼 바늘 네, 그럼 바위와 바위 사이에 예. 나비가 입에 있는 딱 거예요. 안 빠져요. 이거는. 지금 방금 고기 낚으셨는데요.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아, 아주 뭐 손맛이 짜릿짜릿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했나? 사실은 큰 고기가 아닌데도 예. 느낌이 아주 굉장히 좀 묘해요. 고기 느낌이.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못 잡. 고기가 달려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굉장히 생동감 있게 치는 느낌이 아주 같았는데도 몰랐어요. 견지 낚시 매력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간단한 장비에 예. 그리고 물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망중한을 느끼는 듯한 그러면서 역동적인 네.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고기의 어떤 그 손맛이 이 물에 역류하는 그런 거슬러 올 때 느낌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전율을 느끼는. 근데 큰 고기는 실은 아니면서도 예. 그런 데서 오는 만족감 같은 것. 그래서 안전하게만 할 수만 있다면은 아주 그 손쉽게 또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낚시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허탕을 치거나 예. 그런 것들은 많이 없다는 점에서 조금 더 재미를, 그러니까 레저의 어떤 그런 요소 중에서 그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 같아요. 여울견지에는 썰망견지와 띄움견지로 나누는데 이제 보통 이제 썰망은 물이 좀 유속이 있는 데서 써야 되는데 지금 유속이 상당히 약한 상태에서도 이제 좀 썰망을 쓰는 이유는 이제 물이 흐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까이 불러 들어가지고서 챔질을 그 자리에서 아주 이제 그 가까이 불러 들어가지고 챔질을 서서히 해가지고서 좀 눈에 좀 미끼가 좀 눈에 좀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지금 썰망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썰망은 그러니까 띄움견지 포인트는 이 줄이 다 풀려지는 50m라면은 50m까지가 전부 포인트가 형성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썰망에서부터 한 10m 거리가 주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썰망에도 보니까 이렇게 추랑 이렇게 달려 있네요. 이 추는 이제 바닥에 이거 이제 바닥에 내려주기 위해서요. 이게 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닥층을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지는 겁니다. 이게 바닥에 고기를 모아놓고 가까이 모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로 이걸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썰망을 이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럼 물 유속에 맞춰서 이게 떠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자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주면 되겠지. 수장대에 묶는. 네, 수장대에다가 묶어주고 한 번 넣어놓으면 이제 뭐 다시 미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예. 대신 어떤 또 편한 낚시일지도 몰라요. 귀찮지만 처음에 갖고 오기는. 이제 그 띄움견지는 이제 상층과 하층을 모두 지질 수가 있는데 썰망견지는 완전히 이제 바닥층에서 모아가지고 멀리까지 안 흘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멀리까지 안 흘리니까 그 고기를 걸었을 때도 더
더 그 다이나믹한 그 손맛은 더 있죠. 그러니까 이거 챔질 방법은 거의 이제 이거는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 식의 챔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다가 이제 잘 안 떠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아까처럼 좀 높이 들어주고 스친견지처럼 높이 들어주고 또 이제 바닥에 걸렸을 때는 또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뽑아주는 방법. 잘 안 바로 앞에서 그냥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이거는 같은 피레미라도 이 감각이 틀려요. 썰망하고 그거하고는. 썰망 그냥 뽑아놓고 할까 그러면? 아니 꾸역할 거 없고 어. 포인트를 좀 물발 센 데로 옮기시다. 왜, 어색한 데로. 너는 수준이 안 맞아? 이래서 저기 썰mas을 깔아놓자. 썰망 견지 낚시에서는 강바닥에 썰망을 깔아놓고 고기를 모은 다음 미끼를 내려 고기를 낚아내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고기들은 썰망에서 빠져나가는 밑밥에 유혹되어 모여든다. 대개 고기들은 썰망 바로 앞에서부터 약 10m 후반까지는 가장 많이 모여 있다. 견지 낚시의 하이테크 제1조는 썰망 바로 앞에 미끼를 들이우라는 것이다. 지금 견지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습니다. 어떻게 견지를 하게 됐어요? 그냥 여행을 좋아하다가 오빠가 같이 이렇게 물가만 가면 이렇게 항상 이 낚시를 해요. 네. 그러니까 혼자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기가 뭐해서 네. 산만 보고 물만 보고 있다가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해보라고. 그래서 견지대 들고 물속에 따라 들어온 게 계기가 됐습니다. 견지 낚시 매력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매력이요? 예. 안 잡혀도 예.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그 손맛 외에 그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데서 다른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회원이 상당한 씨알의 누치의 입질을 받은 듯하다. 견지대를 감는 모습이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릴의 드랙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설장이 한 번씩 풀리는 것으로 보아 좋은 씨알의 누치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예상대로 상당한 씨알의 누치가 두터운 입술을 드러내며 올라온다. 어떻게 가늘고 여리게만 보이는 견지대로 저만한 누치를 걸어 올릴 수 있을까? 야, 크다. 여태까지 제일 큰 거 잡은 거예요. 입술가요? 네? 이쁜 여자 입술 같죠? 입맞춤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입술에서. 사람 입술하고 똑같지 않아요? 야 진짜 이거 사람 입술하고 똑같네. 똑같아요. 물기가 이 여자 입술 잡아서 여기다 뽀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원래 멍청이. 견지는 많이 보셨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지금 굉장한 걸 낚으셨는데 이거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굉장히 짜릿하네요. 재밌네요. 누치는 견지낚시 주 대상어종으로 물이 맑은 강의 중상류에 주로 서식하며 모래나 자갈바닥을 좋아하며 겉모양은 잉어와 닮았다. 견직꾼들은 장소를 옮겼다. 신단양에서 고수동굴 쪽 고수대교를 건너 부인사 방향으로 16km쯤 가면 군간교가 나오는데 이곳은 향산여울 상류에 위치한 군간여울이란 곳이다.
안양에서 우리가 견지가 가능한 여울 중에서 가장 상류에 위치한 군간 여울입니다. 이 군간 여울은 원래 이 안쪽에 군간 다리 밑에서 한 50m 밑에 보면 여울이 있거든요. 그 여울이 원래 포인트인데 얼마 전 내리는 비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풍부해져 가지고 그쪽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번에 이제 비 때문에 가두리, 송어 가두리 양식장이 터진 바람에 송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출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송어를 놀리기 위해서 지금 이 보시게 되면은 이쪽 옆에서 지금 셋강에서 새머리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강물, 원래 이 강물이 흐리고 이 맑은 물과 흐린 물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보통 송어 같은 것들은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송어를 한번 노려볼까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강 본류와 샘물 유입구가 만나는 곳에 포인트를 정한 견직군들은 얼마 전 내린 큰 비로 송어 양식장에서 나온 송어를 대상으로 정하고 서서히 공략하기 시작한다. 이거 떨어졌어? 안경. 안경. 어떻게 해요? 물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등에다가 그 견지대를 하나 더 꽂고 계시는데 그 용도는 뭡니까? 뒤에 있는 거하고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견지대하고는 견지대가 요 제가 들고 있는 건 연질대고 연질대요? 예, 예. 네. 좀 이제 좀 낭창거리고 예. 작은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예.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좀 더 큰 고기를 노릴 때 쓰는 그런 고기죠. 되게 이제 견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집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뭐 피리미도 나오고 그럽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이 작은 데를 가지고 하고 또 작은 연질대일수록 또 더 넝창거리고 있기 때문에 납의 느낌도 더 정확하게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되게 이제 탐색을 할 때는 연질대로 가지고 하지만 실제 대물이 붙었을 때는 집어가 됐을 때요? 예, 집어가 됐을 때는 이제 경질대를 가지고 하게 되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연질대 가지고 고기도 충분히 잡고 또는 더 오랜 시간을 즐길 수 있지만 고기를 잡는데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그것도 이제 힘이 들죠. 뭐 고기 한 마리 잡는데 30분이 걸리 1시간이 걸린다 이러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물론 연질대로만 30분 정도 걸릴 거라 그러면 경질대로는 뭐 5분, 10분 이내에 꺼낼 수 있는 혹은 잠깐 꺼낼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연질대와 견질대를 두 가지를 같이 갖고 다니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거의 같은 종을 갖고 다니시다가 하나가 이제 채비가 망가졌을 때 쓰시는 분도 계지만 보통 꾼들은 견질대와 연질대를 같이 갖고 다니는 수가 많죠. 근데 이쪽에 새물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피레미가 아까 딱 들어올 때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네. 야, 좋다. 맞아, 좋다. 야, 맞아요. 굿. 이 맞아 굉장히 견진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식용. 굉장히 고기 민물고기 중에서 맛으로 찜으로 먹기에는 가장 맛있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 누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근데 누치하고 이제 많이 틀리거든요. 막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 나는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살림망 없습니까? 맞아 이러면 살려보내면 안 되는데. 그럼 없으면 언제 먹으라고 살려보내야 견지 낚시 대상어 중에 최고봉이 누치라고 합니까? 예. 예. 누치는 이제 먹기 위한 용이 아니라 예. 손맛 때문에요. 예. 누치가 이제 바닥고기다 보니까 바닥으로 이게 바늘을 물었을 때 바닥을 치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손맛이 강렬하죠. 예. 바닥을 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상류층을 노는 고기들, 예. 강준치랄지 끄리 같은 경우는 견지 대상 어종이지만 좀 손맛이 떨어지는 편이죠. 예. 상류층을 놀기 때문에 상류층을 노는 고기들은 바늘에 걸렸을 때 좀 힘이 약한 편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금방처럼 마자랄지 아까 뭐 꺽지랄지 거의 뭐 민물에 사는 고기는 못 잡는 고기가 없다라고 하죠. 거의 다 잡죠. 이 띄움 견지를 할 때는 이 밑밥을 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보통 밑밥지라고 그래요. 밑밥지라고 그러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풀어준다랄지 아니면 너무 간격이 일정치 않으면은 고기가 모였던 고기들이 보통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뿌려줄 때 그냥 막 깻묵을 마른 깻묵을 그냥 뿌려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깻묵을 물에 적셔가지고 적신 다음에 어느 정도 덩어리진 다음에 뿌려주시면은 깻묵이 멀리 안 퍼지고요. 가까이에 가라앉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기들을 가까이에 모아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깻묵을 이제 물에 적시는 이유가 예, 멀리 안 퍼져 나가 있어. 급격하게 이 깻묵이 마른 상태에서 놓아주면은 예, 뭘 퍼져 나가 버리죠. 못 마른 퍼지니까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잖아요. 계속 예, 떠내려가는데 이것을 물에 적셔가지고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여기에 가라앉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에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기들이 멀리 흩어지지 않고 바로 이 내가 서 있는 직선 라인에 고기를 모아도 집어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고기들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간격을 반드시 일정한 간격으로 줘야지 또 너무 많이 준다랄지 아니면 그 간격이 너무 텀이 길다랄지 그러면 모여졌던 고기들이 흩어질 가능성이 높죠. 일정한 간격을 한 두세 마리씩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미치겠네 정말. 나 이제 나 했다. 나 댄스 같은 해야지. 끓이를 낚으셨네요. 네. 끓이가 올라왔네요. 견지를 뭐 처음 하신 분들이 네. 끓이를 낚을 때 좀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누치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네. 걸리면 괜찮은데요. 네. 박히면 안 빠지는데 끓이 같은 경우에는 입 앞쪽에 네. 뼈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한번 걸려도 설 걸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잘 빠지거든요. 바늘 털도 심한 편이고 예. 이 끓이라는 고기가 예.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이거는. 끌어당기면서 차고 나가고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툭툭 후다닥하고 치는 맛은 누치만큼 끓이도 좋은 편이다. 끓이라는 이름이 이런 습성에서 붙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바닥으로. 바닥으로 치면. 예, 바닥으로 치는 것들은 누치예요. 얘는 틀림없이 누치입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치는 것들은 누치인데, 보세요, 누치잖아요. 근데 이제 끓이랄지 표층에서 하는 고기들은 딱 물면 막 가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대거든요. 그래서 걸리면 아 이게 누치구나, 끓이구나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거죠. 누치가 입안에 뭐 이빨이라 할까요? 예, 그게 이빨. 예. 있다면서요? 예, 보이지는 않거든요. 손을 넣어봐야지 알아요. 예. 예, 손을 넣으면은 입 안 속에 있다. 예, 보통 이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빨이 아니라 예. 뼈가 이렇게 돌기되어 있다 그럴까요? 우리 목젖 비슷하게.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딱딱해요. 예. 딱딱해가지고 보통 말을 하기는 그거 가지고 딱딱한 먹이를 갖다 깨서 먹는다 할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치가 굉장히 다슬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데요. 바닥층에서. 예. 그 다슬기 같은 그런 종류를 그걸로 깨서 먹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안쪽에 넣어보면은 딱딱한 게 이렇게 걸립니다. 안쪽에 제일 목 안쪽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미끼도 이제 이놈이 이제 이렇게 잘라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구더기가 이제 저희 견지 미끼로 사용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이게 질기거든요. 손을 이렇게 뜯으면은 안 뜯어집니다. 근데 아까 그 누치라는 놈이 그 이빨이라고 하는 그걸로 아주 이것을 정교하게 정말 이렇게 잘라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입질이 오고 나서 바늘을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바늘에서 이것만 반 토막으로 정확히 2분의 1 정도로 잘라서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누치가 잘라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치 그 안쪽에 있는 보통 이제 통설로 이빨이라고 하는데 그 이빨의 역할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먹이를 섭취할 때 사용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끓이 엄청 긴. 끓이면 좋네. 보통 이 견지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견지를 끝나고
그냥 이 감겨진 상태로 그냥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이 큰 고기가 물렸을 때랄지 아니면 팻날의 무게에 의해서 이 줄이 섭대에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감겨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 이 줄의 장력에 의해서 이 섭대가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이 견지체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견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지를 다 마쳤을 때는 반드시 편납을 편납을 전부 제거를 하신 다음에 편납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편납을 전부 제거한 상태에서 줄을 최대한 끝까지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고요. 돌려주고 위아래로 보통 두세 바퀴 감습니다. 감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여기서 이것을 바늘에다 이 빗살에다 그냥 꼽는 경우도 있어요. 꼽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빗살에 이 바늘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이 고무줄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무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늘에 이렇게 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꿰서 이렇게 올려서 양쪽 이 귀라고 그러는 설장귀에 이렇게 꽂고 설장코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바늘이 또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면 보관을 할 때도 이 바늘이 다른 곳에 뭐 걸린다랄지 그러지 않게 굉장히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맑게 흐르는 강물에 바지를 걷고 들어가 견지 낚시를 하고 있노라면 어느덧 자연과 동화된 내 모습이 한 폭 동양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거기에 종종 오는 입질로 인한 손맛은 견지 낚시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할 것이다.